지산 카센터 채널은 엔진오일 공인비 무료 예약 서비스 어플 오일게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DM8 가격이면 둘이 좀 비스크물이 그런 준대형 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가성비 진짜 좋은 차인데 얘 K7 프리미어거든요. 제가 잘 노출을 안 했던 차인데 조용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예요. 근데 이 차량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2.5라는 엔진이에요. 2.5가 더 뉴 그랜저 IG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죠?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필드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차량을 고치다 보면은 줄어드는 정도가 살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팍팍 줄어들어. 그래서 2.5에 대한 기억이 별로 얘에 대한 게 저는 좋지가 않아요. 2.5보다는 LPG 3000cc나 가솔린 3000cc 그리고 가솔린 3300cc를 추천을 합니다. 얘네들은 딱히 엔진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공통적인 문제는 프론트 케이스라는데 누유라는 거는 고질병처럼 다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2400cc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추천을 하는데 2.5만은 유독 지금도 그렇게 좋은 기억은 없어요. 그래도 2.5 개선이 됐다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고쳤던 사람 입장에서는 2.5를 개선이 됐다고 해도 엔진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개선이 된 차량을 구입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저하고 친한 친구였어요. K7 프리미어. 그 차를 오일을 갈아보면 줄어드는 정도가 너무 심해. 엔진 코팅제를 넣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는 약간 배제를 하고 나머지 엔진 LPG 3000cc, 가솔린 3000cc, 3300cc 그리고 하이브리드 가솔린 2400cc 요 차량들 중에 구입을 하시면 돼요. 디젤은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디젤은 거의 이제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야. 소나타 DM8하고 가격이 많이 비슷해. 소나타 DM8은 그냥 말 그대로 중형차야. 근데 얘는 준대형이야. 더 커. 그리고 옵션도 많아. 그래서 이 차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타다 보면은 특히 중고차는 옵션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이득이에요. 왜? 새 차 때는 우리가 그 옵션을 넣으려고 그러면 돈이 크잖아요. 근데 중고차는 이미 들어가 있어.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들은 타이밍 벨트 차량도 있지만 이 쇳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타이밍 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 왼쪽 주로 이 부분이 많이 누유가 돼요, 엔진 오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호회 보면은 나도 당첨, 뭐 프론트 케이스 당첨, 누유 당첨, 성능 보증보험 받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얘는 봤을 때 프론트 케이스에서 누유되는 흔적은 없습니다. 미리 아까 와서 검찰을 했고 엔진 오일은 좀 팍팍 준다고 그러는데 중고차들 특성상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오일을 보충을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아 큐나 이런 데서 AS가 받은 흔적이 있나, 그리고 엔진 소리를 일단 들어보시면 오일이 팍팍 줄었던 차들은 그런 오일 감소 현상이 있으면은 엔진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일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엔진 소음이 있나 없나를 보고 많이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추천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2점을 타고 싶어 그러면 2점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냉각수 리저버 탱크라는 건데 엔진이 안 좋은 애들은 대부분 냉각수가 같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냉각수 리저버 탱크 안에 냉각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어떤 증거,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디테일하게 엔진 오일을 보충을 했으면 냉각수도 보충을 해서
팔아버렸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벌써 남아 있잖아요, 증거가.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엔진이 오일이 줄어드는 차일 수 있겠다 하는 퍼센테이지가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엔진이 1000도씨까지 이제 연소를 하다 보면 결국 엔진 오일이나 부동액, 냉각수라는 거는 같이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오일이 없으면 냉각수가 상대적으로 끓어서 나가버려, 증발을 해. 그래서 부동액 양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2.5 엔진들은 요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라는 거는 냉각수예요. 여기를 보던가 주탱크를 보던가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첨예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DRL 황변 현상, 이 K7 프리미어부터 시작해서 K5 DL3 애들까지 이게 누렇게 변하거나 아예 꺼지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만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차량은 야매로 도색을 했는지 도색이 떴어요, 반바가. 그죠? 이게 한번 먹었던 차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반바는 100번 갈아도 뭐 흉이 아닌데, 자, 운전석 뒤에 도어하고 뒤 핸들을 보시면, 뒤 핸들은 제가 봐도 색이 울어요. 제가 운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재도색한 차들 중에 한 가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이미 딱 보면은 이건 뭐 어디 야매에서 칠했나? 그런 느낌이에요. 바둑이가 된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중고차는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막판에 나오다 보니까 갖은 옵션은 다 갖다 때려 넣었어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오토 이렇게 써 있어요. 도어 창문 자체가 더 뉴 그랜저 IG처럼 도어 4개가 전부 다 자동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자동으로 쫙 내려가게 옵션을 다 갖다 때려 넣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2.5의 풀옵션을 사신 분인데, 뒤에를 이렇게 보시면 자동 커튼을 달아 놨어요. 그래서 K7 프리미어 2.5 치고는 상당히 옵션을 많이 갖다 놨다. 자, 더 뉴 그랜저 IG처럼 인포테인먼트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죠? 얘네들이 일단은 고급스럽게 더 뉴 잡아먹어야지. 왜? 같은 집안이지만은 얘는 어떻게 보면 많이 밀렸어요. 현대는 그랜저라는 값이 있어요. 브랜드 네임. 그래서 그거를 이겨먹기 위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옵션이야. 결국 옵션을 때려 넣어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소나타 DM8 나이가 어린 애들 살려고 그러면 차라리 K7 프리미어를 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안 나거든. 그래서 사시라는 거고, 얘네들은 헤드램프도 풀 LED로 그 당시에 넣어놨어요. 거기다 이 공족이 있는데 보면, 저 같은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터치보다는 이렇게 아날로그식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아를 봅시다. 기아 노브는 버튼식을 더 뉴는 썼는데, 얘는 버튼식 파킹과 이 레바 방식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꼭 보면은 실내는 K9 뭐 이런 거 같아. 예전 모하비. 그죠? 그래서 그립감이 좋아. 그래서 상당히 운전하는데 이 오른손이 논다는 분들이 있어요. 버튼 방식들은 이렇게 놓는 거야, 편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여기에 핸드폰 충전 장치 있는데, 그건 뭐 똑같아요. USB 꽂을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핸들 가죽, 그냥 2.5 프리미어에 그냥 다 갖다 때리는 거야. 팔려라 제발 팔려라. 근데 많이 안 팔렸죠. 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랜저 브랜드 네이밍 때문에 밀린 거야, K7은.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남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 1491km인데 TPMS 경고등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고차니까 8년 하기 전까지 얘가 걷어오고 뭐 뒤에 야드에 주차하고 있다가 여기에 출품이 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달 가까이 걸려, 최장. 그럼 또 안 팔리면 또 기다려야 돼. 주인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 지금 여기를 보면 11만 3천 km에 다음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교환일이 2024년이야. 근데 11만 3천이야. 얘는 11만 1천이야. 그러면 이게 뭐지? 11만 3,341km에 가르라고 그랬는데 2024년 9월 9일이야.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오일을 안 갈았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는데 2.5 엔진 오일 줄어드는 차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엔진이 조용하고 진동도 안 올라와요. 지금 10만 킬로인데. 그러면 전차주가 관리를 잘했나? 아니면 엔진이 뽑기 운이 좋았나?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네들 작년에도 수없이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슬슬 일이 또 벌어져요. 지금 봄이니까, 늦봄이니까. 여름이야, 좀 있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걸 켜야 돼. 에어컨. 에버파레이터가 다 터진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얘도 터져. 뭐 백몇만원 우아하게 까먹는 거야, 그냥. 근데 뭐 에바 터지는 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다 터지는데. YF1234는 한 번은 교체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K7 프리미어가 사람들 머릿속에, 시야에 들어오질 않아. 왜? 현대 기아차 중에서도 주로 현대차를 사람들이 많이 상담으로 물어봐요. 근데 제가 아시아자동차에 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 왜 기아차는 완전히 그 소자? 아주 불쌍한 소자, 홍길동이 호부 허용도 못하고 뭐 이런 거 같아. 선전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기아 시리즈들은 좀 불쌍한 애들이 많아. 유독 잘 나가는 애들이 이제 뭐 소렌토, 카니발, 예전에 모합이라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효자 종목이 많이 없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더 뉴 그랜저 IG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런 청띠, 칼라 유리가 있는데 요즘 신차들은 이걸 많이 줄여요. 제가 어렸을 때 20살 때 처음 일 배울 때는 이렇게 길었어. 이게 점점 줄어.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랬다 이제 요만큼 또 줄어들겠죠. 그러다 이제 아예 없애버리겠죠. 물론 아예 삭제가 돼서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뭐 말로는 솔라그레스라니까, 그래서 뭐 그라데이션이 청띠가 필요 없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자분들이. 여러분들 그걸 몰라서 선글라스 쓰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죠? 선글라스야. 즉 무슨 얘기냐, 그라데이션은 옵션을 좀 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솔라그라스 몰라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밖에서 보면 좀 품위도 있고 직사광선이 내리칠 때 어느 정도 막아는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자꾸 삭제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 되겠어요. BMW, 벤츠, 아우디 뭐 할 것 없이 다 같이 손에 손잡고 다 같이 삭제야. 뭐 현대기아는 이러고 눈치 싹 보다 애들 삭제했네? 나도 삭제해야지. 그래서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없애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현대기아 이게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핸들 이렇게 좌우로 돌리면 그 스몰 베어링이나 워무기어 뚝뚝 소리, 이 안에 있는 쿨럭 스프링 문제, 이 MDPS 자체 문제,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고차 10만 킬로 넘은 차량들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에버페레이터 제가 문제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꼭 확인해라. 이 두 가지는 그냥 뭐 필수야, 필수. 그냥 갈아야 돼, 한 번은. 그래서 예전에 134 냉매 때하고 틀려서 YF1234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현대하고 틀리게 기아는 항상 이 피니시 라인 문제, 이 마감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요런 문제도 짜잘한 것들이 참 많아요. 백미러 놓는 것도 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현대기아 이런 하이그로시, 뭐 외국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테두리를 보면 하이그로시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하이그로시가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는 일부 차종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은 조수석 운전할 때 이 하이그로시 같은 거 난반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데는
모양도 이쁘고, 뭐 K9 같은 경우는 실제 나무를 갖다가 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무광 처리해서 반사가 아예 안 되게 좀 그렇게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타 테스터 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도 좀 많이 좀 들어서 좀 개선을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막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나중에 이렇게 허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필름을 많이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잘 안 닦여. 왜? 손에서 이게 지문이나 이런 땀, 유분 성분들이 나오거든요. 소금기.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지워지고 잘 안 닦인다. 현대 그랜저가 그 당시에 더 뉴 그랜저를 출시하면서 계속 성공 시리즈를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좀 어떤 그 중무한 40대 이상 사업가 성공한 사람들, 그런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내 인테리어도 그런 방식으로 갔다 그러면, 기아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좀 세련된 맛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직선 강강으로 쭉쭉 이렇게 피면서 더 뉴 그랜저 IG처럼 똑같이 실내 거주성은 상당히 넉넉하고 좀 편해요. 뭐 제네시스 G80이나 G90처럼 이 시트가 굉장히 등받이나 이런 방석이 넓고 두꺼운 것은 아니지만 앉아 있을 때 상당히 좀 착자감이 편하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중형차 소나타 DM8이나 DL3를 보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K7 프리미어로. 사실은 좀 옥석 같은 아이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 올류 K7? 더 뉴 K7? 뭐 이런 차는 아는데 K7 프리미어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차가 있었는지도. 그래서 요런 차를 눈여겨보셨다가 소나타 DM8, K5 DL3 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월등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뉴에 비해서 어떤가 제가 뒷자리에 타봤는데 뒷자리 굉장히 편하고, 예전에 뭐 어차피 제가 고쳤던 차들이기 때문에 뭐 다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은, 이 제가 앉은 키가 좀 높아요. 좀 이게 가슴이 넓고 크다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헤드룸 공간, 뭐 이렇게 편히 그냥 누워 있어도 그냥 장거리 여행을 가도 편하겠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시트는 조금 푹신푹신하지 않고 아주 빵빵하게 솜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트가. 그래서 안락감은 그 정도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커튼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풀옵션에 가깝기 때문에, 중고차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요즘에 이 조수석 시트를 보시면 슬라이딩 버튼이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마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트의 전동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속에서 볼륨 조절하게 이 글로브 박스에도 이런 장치까지 있는 거의 풀옵션의 차량이다. 담배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실내에서도 상당히 향도 좋고, 실내는 뭐 나름대로 관리는 한 차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성비로 찾을 때는 요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잘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어린아이가 있다거나 그러면 담배 냄새가 나면 장거리 여행을 가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배 냄새 안 나는 차량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뒤에 트렁크 부분에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차량은 곰팡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물을 쏟았거나 트렁크 자체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중고차 사실 때는.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애들도 있고, 얘는 또 이 고무도 없어요. 이건 부품 대리점 가면 파니까 그건 장착을 하시면 되는 건데, 물은 지금 물이 있어서 이걸 빼갖고 물을 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곰팡이는 있습니다. 물이 스몄다는 증거는 이런 볼트 너트들 보면은 완전 녹이 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은 녹이 안 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K7을 만들 때, 지금 K8 신형까지 마찬가지인데,
기아 디자인 팀이 이 점선 스티치식으로 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땀 한 땀 한 땀 가죽 꼬매듯이 어떤 장인의 정신으로 그렇게 한 땀 한 땀 점선을 표시한 건지 그냥 실선으로 쭉 가도 이쁠 것 같고 통일감 있고 미등을 켰을 때도 참 예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건 제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상품화 과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바가 이렇게 깨져 있어도 그냥 그대로 나와.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이 차를 떠야겠다, 이 차를 구입해야겠다, 이 차를 낙찰받아야겠다, 그러면 밤바 외피 교환은 반드시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밤바 이거 재생도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외관에서 보면 이 DRL 요즘 차 제네시스 G80, GV80까지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유독 기아 자동차들은 이게 꺼져 버려요. 아예 한쪽이 꺼져 버리든가 황변 현상은 당연히 나도 현대 집안이야 이러면서 들어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1만 1000km 탄 차량 치고는 상당히 조용해요. 그리고 옵션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거 엔진만 문제 없다면 그냥 막 타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차량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형차보다는 얘가 한 단계 위에요. 그래서 거주 공간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장거리 여행을 가시더라도 아무래도 덩치 큰 게 좀 더 편하죠. 그죠? 상식적으로 차를 모르시더라도 그건 기본 아니에요. 중고차를 구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항상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세요. 막 내가 사법시험 옛날처럼 봐갖고 뭐 그런 높은 고관 대작에 올라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살 차니까 인터넷 뒤적뒤적 해보고 챗 GPT나 제미나이 아우님한테 물어보면 얘네들이 알아서 이제 뻐꾸기 날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물어라도 보고 어느 정도 내가 살 차는 어떤 아이인지 좀 정보를 알고 구입을 하시면 차량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겁니다. K7 프리미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 차량 왜 오늘 소나타 DM8을 자꾸 예를 들었냐면 저번에 상담하시던 분이 소나타 DM8을 물어보셔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K7 프리미어가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세금은 조금 비싸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얘가 3, 4년을 봤을 때는 훨씬 더 거주성이나 뭐 타고 다닐 때 안정성이나 그런 거는 더 좋다. 그분이 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세금 조금이라도 비싼 거 싫어 뭐 그러면 뭐 중형차로 가시는 거고 그래도 그 정도는 노후 차량이니까 세금이 조금 낮아지니까 그러면 나는 K7 프리미어로 갈 거야 뭐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들도 잘 찾지 않으니까 눈여겨 보셨다가 입찰을 해 보시면은 좋은 차량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경기가 있다 없다를 나눴을 때 지금은 아예 없어요. 없을 무야 무 한자로.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또 생각하는 좋은 자동차들을 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매매 상사로 많이 나가요. 일부 차량들은 또 바다를 건너서 이제 해외로 가. 이제 지금 그런 현실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차량은 현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개인 필수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맞는, 여러분들의 개성에 맞는, 취향에 맞는 그런 차량들 구입하셔 갖고 좋은 카 라이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그리고 HYPE라는 게 하이프라는 게 밑에 생겼어요. 그것도 뭐 생각나시면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또 이제 더운 여름이 조금 있으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지산 전장룡입니다. 고맙습니다.